자, 그 다음에 수밀성이 나옵니다. 수밀성은 콘크리트가 물에 접하면 흡수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강한 압을 가진 물이 작용을 하면 콘크리트 내부까지 침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리구조물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수리구조물인 경우에는 특히 이 수밀성이 매우 중요한 그런 성질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밀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제 원래 콘크리트는 다공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흡수, 투수가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흡수와 투수가 될 수 있으면 좀 적게 일어나게 하는 게 수밀성을 좋게 하는, 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밀성이 좋게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수밀성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적게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 시멘트비를 적게 한다든지, 우리 앞에서 계속 수밀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 결합제 비가 적을수록, 즉 물 시멘트 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으면 좋겠죠. 수밀성이 굵은 골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서뷴 양생을 하면은 수밀성이 좋아집니다. 서뷴 양생을 하지 않고 공기중 양생을 하면 아무래도 이게 습기가 빨리 증발하면서 안에 공격이 생깁니다. 공격이 생기면 아무래도 물이 잘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수밀성이 나빠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뷴 양생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화성이 되겠습니다. 내화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에 견디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사용되는 구조 재료 중에서 가장 내화성이 우수한 재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 시에 1000도씨 정도의 고온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에 저항하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화성. 내화성과 내열성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내화성은 불에 견디는 성질, 내열성은 열에 견디는 성질. 자, 여기 보면 내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0도 정도의 온도에 일시적으로 노출됐을 때 저항하는 성질을 내화성. 그 다음에 원자력 용기 같이 연속해서 계속 고온에 노출되는 것, 이게 대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내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내화성과 내열성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고온을 받으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강도도 떨어지고 탄성 계수도 저하가 된다. 그리고 부착력도 저하가 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고온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을 받으면 또 아주 치명적인 게 우리 철근도 물론 마찬가지죠. 철근도 열을 많이 받으면 이 강제는 우리 열 처리를 해서 만든 게 많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원래 자기가 열 처리해서 만들어뒀던 그런 성질이 다 없어집니다. 특히 고강도의 강제, 예를 들어 PSC 강선, PSC 강봉, 이런 강제들은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열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강제들이 만약에 열을 받았다 그러면 그 성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장 응력을 받고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고온에 계속 장기간 노출이 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장에 의해서. 자, 그런 것 때문에 내화성, 내열성 좋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개 또 중요한 게, 내화성이 작은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래브는 20에서 25mm 이상, 기둥 및 보는 40에서 45mm 이상의 덮개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덮개 이야기했죠. 보 같은 경우에 횡단면을 잘랐을 때 보는 아까 우리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철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덮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덮개. 기둥도 덮개가 있습니다. 자, 기둥을 횡단면으로 탁 잘라서 보겠습니다. 기둥을 횡단면으로 탁 잘라서 보면은 기둥 안에도 역시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덮개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덮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덮개의 역할은 이와 같이 불이 났을 때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 보의 위치를 확보하고 정착, 부착,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덮개의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골재 같은 경우에는 내화적인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때로는 그 단열재로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내화성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균열입니다. 크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균열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자, 내력, 내구성, 방수성, 미관 등에 악영향을 준다. 그래서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즉 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균열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들을 쭉 이렇게 역을 해 두었죠. 자, 콘크리트에는 거의 균열이 안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균열이 콘크리트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안 갈 수는 없는데 최대한 막아야 될 거고, 중요한 부위에 균열이 안 가게 해야 될 것이고,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강도적으로 중요한 부위, 자, 이런 데 균열이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될 거고, 큰 균열이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큰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균열의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폭이 문제입니다. 균열은. 왜냐하면 폭이 넓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속으로 수분이나 탄산가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균열의 주요 원인은 시공을 잘못했을 때 또는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온도 변화에 대한 균열, 화학 반응, 그 다음에 이상 하중, 우리가 예측했던 하중보다 더 큰 하중이 작용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상의 오류, 그죠? 또는 뭐 설계 시의 구조 세목의 불량, 구조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세세히 어떤 거를 이거는 몇 센치 해라,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구조 세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균열에 대해서 구분을 해 두었는데, 균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나타나 있죠. 자, 균열 손상의 주요 원인을 보면 균열이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균열이 있고, 사용 환경 조건에 관계되는 균열이 있고, 구조, 외력 등에 관계되는 균열이 있습니다. 자,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균열 같은 경우에는 뭐 시멘트의 이상 응결, 콘크리트의 침하, 그죠? 침하와 블리딩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수화열, 그 다음에 시멘트의 이상 팽창, 뭐 골재에 뭐 진흙의 성질, 진흙 같은 게 발려 있다든지, 그죠? 또는 반응성 골재, 뭐 콘크리트 건조 수축, 그죠?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재료적 성질에 관계되는 그런 균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환경에 대한 거는 부재 양면의 온도차, 습도차, 동결 융해 작용 반복, 내부 철근의 부식, 뭐 화재 등등. 자, 이런 것이 사용 환경 조건에 관계되는 균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나 외력 등에 관계되는 균열들이 있습니다. 자, 하중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균열의 손상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이 내용이 좀 많이 있다, 그죠? 많이 있고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이 균열 손상의 주요 원인부터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